자, 갑시다. 109번 문제 혹시 들어왔어? 아, 지금 바로 들어와 있을래? 들었음? 저기 안 떠가지고. 들었다. 자, 가자. 109번 같은 문제의 유형을 우리가 F2.1 구하기. 나는 이렇게 일단 부를 거예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예시들이 뭐 F2.1도 있고, F11도 있고, 뭐 F98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알았죠? 등등등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음. 그때 얘처럼 시키지 않아도 너희들은 쟤처럼 바꿔줘야 돼요. 자, 간다. 일단 이 유형의 예시를 109번을 잘 기억을 해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결국 2.1일 때의 fx 값을 구하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만약에 얘를 fx라고 한다면은 뭘 구하기 위해서? f2.1을 구하기 위해서야. 알았죠? 근데 뭘 이용하래? 얘를 이용하세요 라고 지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맞죠? 근데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쟤를 이용을 하도록 바꿔야 된다. 자, 그때 뭐로 바꿀지는 내가 요 세 가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일단 얘를 써보면 어때? 만약에 우리가 fx라는 녀석을 노란 거 얘 구하기 위해서 a의 x-2 b의 x-2 c의 x-2 d까지 라고 썼다고 치면 f2.1을 구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요. x자리에 2.1을. 그럼 얘는 뭐가 돼? 0.1의 3승이 되잖아. 그 다음에 b에다가도 0.1의 제곱이 되고 c에다가도 0.1의 그리고 d까지 더해주면 답이거든. 근데 요 조립제법까지 지가 굉장히 친절하게 해놨네.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한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보여줬다. 뭐 하고 있는 거야? x 함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얘를 이용한다. 우리가 요 위에 있는 107번, 108번은 이 우변에서 물어보는 식의 형태를 보면서 뭐로 내가 연조립제법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놨었죠. 107번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연속해서 2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부터 개수를 뭐 A, B, C, D라고 불러주잖아. 그지? 지금은 그래서 A가 1이고 B가 4고 C가 8이고 D가 그대로 얼마? 9 있는 거야.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F2.1을 했다 치자. 그러면 뭐야? 지금 예시로 바로 갈게. 뭐야? 0.1의 3승 이렇게 됐죠. 그래서 F2.1은 뭔데요? 1 곱하기 0.1의 3승이 됐잖아. 4 곱하기 0.1의 3승이 되어 있잖아. 뭔 소리야? 2승. 그 다음에 8 곱하기 0.1이 되어 있고 거기다 9를 더해놨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그대로 답을 써주면 9.8 소수점 둘째 자리 0.01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4, 1까지 갈 수 있잖아. 9.841이 답입니다. 알았음? 자, 그러면 방금 요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F11을 찾고 싶은 문제였다면 바로 좀 쓰자. 만약에 우리가 F11을 찾고 싶은 문제였다면 fx 자체를 어떻게 변형을 해놔야 될까? 역시 연조립제법을 써야 된다는 형태는 기억하세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될까? 11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심플해져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면 돼? 요번엔 내가 힌트 줄게. x-1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좋아요. 네 바로 밑에 있다. 어디로 하든 애매한데. 그래요. 여기에 x에 11을 넣어버리면 10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3승 제곱 1승 b까지 가고 여기다가 f11을 넣어주면 a 곱하기 10의 3승 b 곱하기 10의 제곱 c 곱하기 a 진짜 c 곱하기 10 더하기 d까지 가서 만약에 a, b, c, d가 1, 2, 3, 4였다면 만약에 연조리제법 했을 때 1, 2, 3, 4가 나왔다면 답은 뭐야? 1234가 답인 거야. 만약에 1, 2, 3, 4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 4, 8, 9가 나왔다. 그럼 답은 뭐야? 1489가 답인 거지.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x-1로 연조립제법을 써놔야 돼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해볼까? F98을 구하고 싶으면 그런 문제였다면 우리는 fx를 어떤 꼴이 나오도록 연조립제법을 써야 될까? 즉 ax 뭐의 3승, bx 뭐의 제곱, cx 뭐 d까지. 괄호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98을 구하고 싶다. 모두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차,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우리가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버리면 98을 집어넣어 버리면 a 곱하기 100의 3승 b 곱하기 100의 제곱 c 곱하기 100 플러스 d가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a, b, c, d가 뭐 2, 4, 6, 1이 주어졌었다. 그럼 답은 뭐야? 1, 빵, 6, 빵, 4, 빵, 2가 되는 거지. 알았죠? 2 뒤에는 0 6개, 4 뒤에는 0 4개, 6 뒤에는 0 2개. 그래서 이런 데서는 또 A나 B나 C가 뭐 예를 들어서 두 자리로 나눌 수도 있겠죠. 알았죠? 그렇게 보통 줄 겁니다. 연조리제법을 해보면은 A, B, C, D가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지게. 알았습니까? 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109번은. 즉 지금처럼 연조리제법 꼴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 채로 너희들이 F2.1, F11, F99, F98, F102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꼴로 연조리제법을 만들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거 설명해주고 싶었고 요거 써놓을 사람들은 109번에 잘 써놔주세요. 알았죠?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오고요. 나왔다고 하면은 거의 중필럽급 객관식으로 나올 겁니다. 서술형도 서술형이지만. 알았지? 자, 요 109번에다 잘 정리해놔 주시고 혹시 필기할 때 필요하면 그 포스트에 써라. 범인아, 알았지? 자, 저기 139번 갑니다. 뭔가 수의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아마 질문 사람들 뭐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만약에 다 질문이라면 밑에 거, 즉 R2 때문에 질문일 겁니다. R1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자, 일단 간다. 여기서 뭔가 똑같은 수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치환을 한 거 잘했어요. 뭐 17을 x로 둬도 좋고요. 16을 x로 둬도 좋습니다. 나는 일단은 17을 x로 둘게. 그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밑에 것도 뭐 18을 했다가 19를 했다가 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그래서 나는 일단 나누어지는 놈을 x로 잡고 그러면 이 문제가 뭐가 된 거야? x의 15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왔어? 어떤 15차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만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 쓰겠다? 나머지 정리를 쓰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 1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1의 15승, 즉 1이 나올 거야. 그럼 그게 R1이라고 하면은 답 맞아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밑에 거지. 18을 x로 잡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문제는 x의 13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눴거든. 그때의 나머지를 쓰면 되겠네 라고 해서 계산을 합니다. 똑같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마이너스 1이죠.
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나온 녀석은 뭐 나와요? -1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R2라고 잡아서 둘이 딱 더해서 0이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 답이 없음. 있다고 해도 틀렸을 거고 당연히. 맞죠? 자, 여기서는 R2라고 그냥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풀었어야 되는 녀석은 바로 뭐냐면 수의 나눗셈이었어. 근데 이 수에 대한 나눗셈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치환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오게 됐고 x. 그래서 그 문자 x에 대해서 즉 뭐다? 식의 나눗셈을 빌려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수의 나눗셈과 식의 나눗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나머지에서 차이를 보이지. 뭐? 수의 나눗셈에서는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 뭐 해야 돼요? 크기 자체가 작은 녀석이 나와야 되고 0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식보다 뭐만 차수만 낮으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수항이든 다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처럼 굉장히 큰 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수의 나눗셈과 식의 나눗셈의 차이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답은 수의 나눗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를 항상 0 또는 양수로 잡아야 되고 두 번째 19보다는 작은 걸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겠어? 요 후보가 지금처럼 어떤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또는 예를 들어서 3과 같은 3은 좀 밑에 쓸까? 3과 같은 적당한 수가 나올 수도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를 구해봤더니 23과 같은 좀 큰 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네 둘은 문제가 생겼지.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음수가 나왔고 식의 나눗셈에서는 19보다는 작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차수만 낮은 게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3과 같이 좀 큰 수가 나올 수도 있음. 그럴 때는 뭐 해주냐? R2를 잡기 위해서 누구? 나누는 수, 치환한 18이 아니라 나누는 수 19를 더해가지고 18을 만들거나 빼가지고 4를 만들어서 얘를 R2로 써야 돼요. 물론 3처럼 실제 나머지와 범위가 알맞은 게 나오면 그냥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은이 혹시 보여? 잘 안 보여? 어떡하지? 다시 써야지. 자, 갑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다 설명해 줄게. 18의 13승이라는 놈을 19로 나눈 나머지를 나는 반드시 R2라고 해서 R2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런 뭐에 대한 내용? 수의 나눗셈을 나는 하고 싶었다고. 근데 우리가 이 나눗셈 자체를 하기에는 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치환을 통해서 x의 13승이라는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이게 심플하니까 그 녀석을 즉 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근데 그 나머지의 후보는 식의 나눗셈이다 보니 그냥 차수가 낮은 모든 것들이 다 튀어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1차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낮은 차수라고 하면은 상수항은 어떤 것이든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가 나올 수도 있고 -1이라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23이라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내가 쓴 예시처럼 3이라는 놈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알았죠? 똑같은 거라서 이건 지워버릴게.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3처럼 적당한 범위로 나오는 즉 19로 나눈 나머지의 범위인 0보다 크거나 같거나 19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걔를 그대로 R2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녀석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 음수로 벗어날 수도 있고 좀 큰 양수로 벗어날 수도 있어. 그때는 기억을 하세요. 이유는 이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좀 많이 작은 음수가 나오면은 누구? 나누는 수인 19를 가지고 더해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놈을 나머지로 사용합니다. 근데 19를 더했는데 여전히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얘가 좀 많이 작을 수도 있잖아. -20 이런 거. 그러면은 뭐해? 한 번 더 또 19를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 큰 게 나와서 이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역시 나누는 수에 해당하는 19를 빼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뭐 나와? 4 나오죠? 그걸 R2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R원과 R2의 차이야.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왜 하필이면 19를 더하고 왜 하필이면 19를 빼는지를 얘기해 줄게. 지금 이렇게 구한 나머지 지금 이 예시죠. 요 예시.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간다. 지금부터는 이유 설명이니까 그냥 흰색으로 갈게요. 지금 우리는 뭐 한 거야? 치환을 통해서 18이지. 18에 13승이라는 녀석을 뭐로 나눴다? 19로 나눠 본 거야. 식의 나눗셈에서. 몫은 원래 QX라고 했던 놈이 뭔가 X에다가 18을 넣어주면 뭐 Q로 떨어지겠지. 뭔지는 몰라도.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마이너스로 붙어 있었던 상황인 거야. 이 나눗셈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수로 고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 녀석 누구?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 얘를 마이너스 19와 플러스 18의 꼴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9는 뭐가 된 거야? Q와 함께 몫으로 들어가고 18만 떨어집니다. 그렇게 구한 게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야. 또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옆에서 든 예시처럼 식의 나눗셈을 빌려와서 나눗셈을 해봤어. 근데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23 같이 좀 크게 나왔대. 그래도 23을 뭐로 만들어주면 돼? 19와 4의 합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함께 실제 몫을 만들러 들어가고 4만 떨어지면 되니까 결국 19를 빼줄 거랑 같은 거지. 알았죠? 요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의 나눗셈을 풀어야 되는데 식의 나눗셈을 빌려서 풀 때 나머지의 범위가 수의 나눗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음수나 좀 큰 수가 나오면은 나누는 수인 19로 뭐 나누는 수로 더하거나 빼서 맞는 범위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하세요.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뭐야? 18과 1의 합이니까 답은 19. 3번이 되겠죠? 됐음? 자, 다음. 몇 번이냐? 145번으로 가볼까? 이거 우리 반 수업 중에 안 풀었어? 풀지 않았냐? 다른 반들은 이걸 풀었는데 우리 반 이거 안 했나? 뭐 갈게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을 x-1로 나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했어? 몫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럼 나머지 정리 씁니까? 안 씁니까? 아직은 안 쓰고 관계식을 써야지. 맞죠?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관계식을 쓸래, 직접 나눌래, 조립제법 쓸래, 나머지 정리 쓸래를 계속 얘기한 거거든. 갑니다. 지금은 몫에 대한 언급을 했고 나누어지는 방식 A를 잘 모르니까 A 때문에 잘 모르니까 관계식을 쓴다. 그래서 x-1로 나누었고 몫은 몰라. 모르니까 나는 일단 qx라고 할게. 그러나서 나머지가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떨어진다고 한 적은 없잖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럼 나머지를 써야지. 맞지? 근데 나머지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우리가 직접 구해서 쓰면 되지. 그때 얘를 구하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겠지. 맞죠? 관계식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가 필요하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 쓰면 됩니다. 나누어지는 방식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1을 넣어서 나머지를 쓰자. 그럼 뭐 나와? 8-12 플러스 2a 플러스 3이니까 2a-1 되나? 됐죠? 나머지를 쓸 때는 나머지 정리를 잠깐 써봤어. 됐죠? 자, 그럼 이제 나눗셈의 관계식 완성.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구하러 간다고? 다시 한번 봅시다. 노란 색깔 형광펜 쳐져 있죠? 너네 책은. 몫에 대한 계수의 총합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게 몫인 거 알지? 근데 이 몫이 어떻게 생겼어? 일단 2차식이 될 것까지는 대충은 알아. 근데 어떤 2차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형태의 생김새를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냐? 그럼 기억나? 몫의 계수의 합은 뭐 구하라는 얘기야? A빵 더하기 A1 더하기 A2. 맞죠? 그래서 x에 뭐 넣으면 돼? 1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있다 치면 얘는 뭐다? Q1이라고 받아들여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 나눗셈의 관계식이다. 이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되잖아. 그 아무거나 넣는 거는 뭘 넣는 거? 지금 문제에 나온 조건 때문에 x에 1을 넣는 거지. x에 1 넣자. 답 내자. 그럼 x에 1. 좌변 바로 암산해도 돼요. a 플러스 1. 우변 여기 1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우리가 찾고 싶은 q1. 근데 q1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뒤에 x 1 넣어야 되는데 x 없네. 그냥 2a 마이너스 1 그대로. 그럼 한 번만 더 쓸까? a 플러스 1은 뭐예요? 우변 2a 플러스 2.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더 되겠지. 답은 몇 번? 2번. 됐음. 개수의 종합 구하기. x에 뭐 넣자? 1 넣자. 잘 받아들여 주시고 152번으로 갈게요. 가자. 자, 결국 나눗셈에 대한 내용. 뭐 문제에서는 나누면, 나누었을 때, 뭐 나누어 떨어진다도 있을 거고, 뭐 나눈 나머지 어쩌고저쩌고 막 할 거야. 나눈다에 대한 명칭이 등장하면 풀이는 딱 세 가지 중 하나.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중 하나. 오케이? 그때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 연결을 시켜놔야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뭐만 구하니까, 나머지만 구하는 거니까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막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도 뭐야?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몫을 물어보면 조립제법은 후보가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나누는 것도 몫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몫에 대한 얘기를 했다, 나머지 정리는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정리를 다양한 명칭으로도 다양한 정의로도 배우는데, 나는 무조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눈다, 나머지 정리 아니야. 3차식으로 나눈다, 나머지 정리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했었지, 나는. 두 번째, 조립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x-알파라는 걸로 나눌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그럼 조립제법이 되는 거지. 알았죠? 근데 내가 밑에는 1차식, 여기서는 x-알파라고 쓴 이유는 오늘 숙제에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나가는 숙제에 있나, 오늘 풀이한 숙제에 있나 모르겠다. 조립제법에서는 1차의 개수가 뭐인 걸로? 1인 걸로 나눌 때 사용하는 게 조립제법입니다. 그러면 1차의 개수가 2나 2분의 1과 같이 달라져 있다면 못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후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식을 잠깐 쓰러 가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립제법과 직접 나눗셈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나누어지는 식, fx를 나눌 때 뭐 이런 거, 나누어지는 식을 뭐 할 때? 알고 있을 때만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누어지는 당시 fx에 아까처럼 미수 a가 들어가서 모른다라고 보던가. 물론 개수 하나가 a 있는 거는 뭐 안다고도 볼 수 있다. a로 쓰면 되니까. 어쨌든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그냥 x, 삼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냥 fx, gx 이렇게 줬다면은 조립제법 쓰면 안 되고 직접 나눗셈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 2차식을 나누는 거야. 그럼 얘네들 쓰면 안 되지. 근데 나누어지는 당시 fx를 모르는 거야. 그럼 뭘 써 도대체?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대체하는 녀석이 바로 뭐? a는 bq 플러스 r꼴, 즉 나눗셈의 관계식이 있고, 특히나 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 그랬죠.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야 됩니다. 그때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면 무조건 나눗셈의 관계식. 다시 한번 나눗셈의 관계식의 이름은 어느 식을 말하는 거다? a는 bq 플러스 r꼴. 그래서 이 나눗셈의 관계식 자체는 뭐로 넘어가서, 얘는 항등식으로 넘어가서 항등식을 풀 때 미정계수를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풀이 방식의 두 가지, 계수비교법을 쓸래, 수치대입법을 쓸래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항등식부터 나머지 정리 끝까지 나오는 내용의 거의 80% 이상이 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일부 몇 개를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알았죠? 이 얘기를 내가 이제 계속 강조해주지. 그럼 지금 이 152번 문제 한번 가보자. 일단 뭐 한대? 어떤 10차식이 있대. 어떤 10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눈대? 2차식으로 나눈단다. 그럼 뭐 해야 돼? 나머지만 물어보든 뭐 몫에 대한 얘기가 있었든 뭐든을 떠나서 뭐 해야 돼? 당연히 관계식을 써야지. 자, 그래서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로 씁니다. 자, 여기서 센스 있게 미리 합차까지 써주면 더 땡큐. 관계식을 쓸 때 몫을 말 안 했다 그래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qx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하나 부탁했었죠. rx라고 나오더라도 너희들은 rx로 쓰지 말고 반드시 ax 플러스 b꼴. 식의 생김새 차수 맞춰서 좀 반드시 써주세요. 낮은 차수여야 되니까 일단은 1차라고 한 거야. 상상이 나올 거라면 a가 0이 됐겠죠, 알아서.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쓴 식, 이 식의 이름이 뭐라고?
나눗셈의 관계식이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라고? 항등식이고 항등식에서 뭐 하라고? 문제에서 나머지 r을 구하라고 하니까 미정계수를 물어봅니다. 누구누구 미정계수? A와 B를 물어보고 있어요. Q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A, B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개수 비교를 쓸래? 수치 대입을 쓸래? 라고 하면서 저기 성민은 아마 항등식 문제에서 미정계수 법에서 개수 비교법을 쓰면 편한지 수치 대입법을 쓰면 편한지를 생각해 본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둘 중 뭘 쓰면 편하냐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했지. 개수 비교법은 무조건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녀석이고 수치 대입법의 목적 자체를 만족하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보라 그랬을 거야. 즉 수치 대입법을 쓸까 말까만 고민하는 거야. 개수 비교법은 안 되면 다 쓰면 돼. 알았죠? 자, 그래서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을 쓸 수 있다 없다. 수치 대입법의 목적 첫 번째. A, B를 좀 연립 없이 빨리빨리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풀었던 거 요거죠. 나는 A, B만 찾고 싶어. 그때 어떻게 찾아버리면 된다? X에 1 넣고 X에 2 넣어서 연립 없이 A, B를 각각 빨리빨리 구하는 문제. 첫 번째 수치 대입법의 목적.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의 목적은 뭐다? 구하고 싶지 않은 QX 안 구하고 싶으면 구하지 마세요. 맞죠? 지금은 수치 대입이죠. 왜? QX 사라지게 하고 싶고 QX를 사라지게 하는 게 미지수의 개수만큼 두 개를 넣을 수 있잖아. 됐지요? 그래서 X에 1 넣어줍니다. 좌변은 2고요. 우변은 A 플러스 B예요.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 넣어줍니다. 좌변은 2고요. 우변은 얘는 빵 사라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B가 2고 A는 0 나오고. 끝. RX는 뭐다? 0X 플러스 2. 그냥 2다 2. 알았니? 알았니? 끝. 그래서 답은 일단 뭐 2죠 2. 자, 근데 요 문제를 좀 다르게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요걸 일단 질문한 사람들 얼른 쓰시고. 성민이는 지금 못 푼 숙제를 먼저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가는 숙제에 최우선으로 맞춰라. 그리고 너 그 선행으로 혹시 그거 수학상 다 끝냈지? 혹시 뭐 이동 못했다거나 원망 못했니? 다 하고 왔니? 혹시 다은이가 꼬셔서 왔니? 다은이가 여기 꼬셔서 왔니? 어? 시간이 안 맞아서 아쉽군. 자, 가자. 어쨌든 내가 하나 더 요거 이거는 뭐 개념 설명은 아니고 요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 우리 x제곱 마이너스로 가자. 이 문제로 적용시키지 말고 이걸로 가자. 자, x제곱 봐봐. 인수분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1과 x 플러스 1로 할 수 있죠? 하나만 더 할까? x 3승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얘도 인수분 할 수 있죠? 물론 오늘 배우는 인수분해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어떻게 인수분해야 돼요?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너네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니? 위에 있는 걸 보니까 예측이 가능하니? 뭘 인수로 가질 거야? 일단 첫 번째 1 넣으면 0 되니까 당연히 x-1 당연히 인수로 가질 거야. 그 뒤에 있는 걸 잘 봐. 얘 뭐겠어? 우준이 뭐라고? x 3승 그 다음 플러스님 아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예측이 되니? 자, 그래서 잘 기억해놔. 만약에 x의 10승 마이너스 1로 물어봐도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 그 뒤에 남는 거는 x의 9승부터 x의 8승 순차적으로 나오는 놈들 전부 다 더하기 꼴로 가면 되고요. 한 번 더 넘어가시면은 x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1승 x의 n 마이너스 2승 플러스 점점점 해서 x 플러스 1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요거 상식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x제곱 플러스 1은 어떨까? 요 뒤에 뭐가 붙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건 하지 말자.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지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았죠? 오케이? 자, 정리 얼른 하시고 다 되면 161번 갈게요. 이 질문 누구예요? 161번. 자네? 위에 160번도 질문인가? 159번도 질문인가? 근데 왜 161번은 질문인가? 이 4개 똑같은 문제인데. 자, 일단 가볼게. 이거 정리 다 됐어요, 얘들아? 다 됐어요? 갑니다. 자, 161번. 이제 익숙한 사람들의 풀이로 바로 넘어가 볼까? 색깔 하나만 더 쓰자. 자, 뭐냐면 일단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등장합니다. 뭐예요? 나눗셈의 관계식 아니죠? 나머지 정리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익숙한 사람들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안 씁니다. 눈으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뭐였어? 그 둘이 곱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잖아. 그냥 나머지만 물어보니까 나머지 정리 이렇게 쓰시는 쌤들도 많아요. 근데 원래는 아니고 3차식으로 나눴다? 그럼 뭐야? 나누어지는 애 px 모르니까 당연히 뭐 쓰고 가야 됨? 관계식. 그래서 노란색도 원래는 관계식을 쓴다. 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알았지? 자, 어쨌든 간다. 그때 요 녀석을 어떻게 바라보자? 나머지를 RX라고 쓰지 말라 그랬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일 거야 라고 예상을 하면 되지. 그때 이제 요 파란색 식을 생김새만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떻게요? 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얘가 있으니까 나머지 순서 좀 바꿔서 얘를 몫으로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 꼴이라고 읽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형태는 좋아. 형태는 좋은데 뭐가 발생해? 차수 문제가 발생하죠.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면 안 되니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 내가 나누고자 하는 수보다 나머지가 크면 틀린 게 아니라 덜 끝났다. 내가 나누고자 하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좀 높으면 또는 같으면 나눗셈이 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뒤에 있는 녀석을 뭐 하라 그랬어요? 더 나누라고 했죠. 누구로? 얘로. 그때의 나머지가 뭐다? 최고차의 개수를 맞추기 위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나머지는 뭔지 몰라.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쓰겠지. 근데 그 다음 형태를 한번 써보고 나면은 저 비워놓은 자리가 뭔지를 알아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눈다. 그러면 그때 몫은 x-2에 qx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같이 들어온다? a가 함께 들어오며 그 뒤에 남아있는 물결 신부분, 내가 안 쓴 부분, 걔가 나머지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 나머지 자리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를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랬어?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여기서 쓸 때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를 쓰시면 된다고요. 알았죠? 요렇게 바꾸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나머지 rx를 뭐로 잡았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서 미수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수 몇 개 남았어요? 이 뒤에 붙어있는 a 하나 남았잖아. 그죠? 그럼 a만 찾아오면 되겠네. 미수 하나 남았네.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게 뭐야? 바로 나머지 정리값 쓰면 되지. x에 2를 넣습니다. 슉슉 마이너스 4. 2 넣었어요. 여기다 넣을게. 2 넣었어요. 사라져요. 빵. 여기다 2 넣자. 뭐야? 4. 여기다 2 넣자. 2 넣자. 뭐 나와? 마이너스 11. 그러면 a는 뭐면 됩니다? 2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2를 여기다가 슉 집어넣으면 답인 거지. 앞에 거랑 똑같은데 왜 질문이었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R1은 1 넣어주면 뭐야? 8 0이네?
아닌데? 너무 계산 잘못됐나 봐. 1 넣어주면 8 마팔 뭐야? R1 구하기 아니야? 맞는디? 내가 지금 뭐 잘못 썼어 얘들아? 1 넣어주면은 1, 2, 4 식이 잘못됐어? 아 이게 4가 잘못됐다고? 아 그러네 4 2, 아 그러네 마이너스 1 넣었네. 아 깜짝이야. 다시 2 넣자. 4 8 8A구나. 6이 아니라 8. 심지어 너도 틀렸어. A는 1. 아 그러면 여기는 1이다 1. 아 깜짝이야. 됐죠?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4겠네. 됐죠?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문제였어요. 똑같이 흉내 내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 얼른 마무리 짓고 쉬었다가 오늘 내용 가자. 170번, 171번 두 개. 자, 근데 요거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별표 쳐놓고요. 170번 지금 풀이할게요. 지금 너네 반을 다른 반에 비해서 설명을 조금 적게 하고 왔나 봐. 수업 중에 다룬 문제가 좀 적었나 봐. 지워도 됩니까? 되죠? 가자. 3차 당식 px에 대해서 px 플러스 4라는 녀석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어쩌고저쩌고. 자, 나누어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았죠? 그 밑에 171번도 나누어 떨어지는데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나오는 건 아니고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하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볼래? 라고 하거나 제공을 하거나 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공한 거지.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거나. 같은 문제입니다. 다. 알았죠?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자? 어떤 제곱식으로 나눈다.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자.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조립제법 쓰세요. 몇 번? 2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았음?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답을 내볼게. 요 문제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밑에 다른 문제 없나? 없네. 아, 그 옆에 있네. 173번. 요거 하나 설명해 볼게요. 오늘 숙제가 170 몇 번까지였어? 1일까지였지. 오늘 하는 거랑 같이 설명할게. 그래서 173번 같은 문제는 뭐 하면 됩니다? 똑같죠? x-1의 제곱을 나누죠. 그럼 뭐 하면 된다? 1a 마칠 b 1로 조립제법 딱 2회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부터 갈게요. 바로 간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 두 번째 한 번 더 조립제법 한다. 2a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그냥 둘 다 0이라고 쓰면 돼.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둘 다 0, 0 쓰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a는 2 나오고 이게 173번 풀이한 거야. b는 4가 나와요. 해서 답 끝.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자, 왜 그렇게 만들어지냐면 x의 3승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 지금 뭐 했어? 첫 번째 x-1로 나눴죠. 몫의 자리는 일단 안 쓸게요. 뭐가 나왔어요? 나머지가 뭔가 나오죠. 오케이? 두 번째 한 번 더 그 몫을 1로 또 나눗셈을 하고 있는 겁니다. x-로 또 나눴죠. 몫의 자리에 또 이번에 뭔가 들어갔는데 이번엔 안 쓸게. 몫. 나머지 뭐 나왔죠. 이 녀석을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되는데? 분배
마이너스 1.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처럼 나누어 떨어진다면 얘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은 x의 1차항 계수 0이어야지. 그럼 세모는 0이란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항도 없어지려면 동그라미도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두 개의 나눗셈이 둘 다 빵빵 되면 돼요. 나누어 떨어질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173번. 알았음? 173번 풀이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야? 1로 조리제법 두 번 빠방 쓰자마자 나온 나머지들 다 0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알았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광의식 써서 얘가 만약에 3이고 얘가 2면 전개해서 얘가 3이고 얘가 2면 됩니다. 그럼 답인 거예요. 나머지 구하라는 문제들. 알았음? 만약에 나머지가 제공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이라면 얘가 3x 플러스 1이다 하면 얘가 3이고 얘는 4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얘가 3이고 얘가 4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연립하면 AB 나오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알았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173번과 너희가 질문한 170번의 차이는 뭐야? 173번은 나누어진 방식을 줬잖아. 미지수 AB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줬잖아. 그때 푸는 풀이고. 근데 너희들이 질문한 170번은 조금 다르죠. 뭐요? 그냥 나누어진 방식이 생김새도 이상하지만 PX라고 뭔가 제공했잖아.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간다. PX 플러스 4라는 녀석은 나누어진 방식을 모르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일단 뭐 관계식을 쓰는 거. 몫은 몰라요. QX를 잡을까요? 나머지는 없어요. 빵. 두 번째는 뭐야? 5-PX야. 또 뭐로 나누니까? 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뭐 하자? 또 관계식을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쓰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다. 이거는 뭐 할까? 인수분해 좀 하고 갈까? 합차. 자, 그때 몫은 다르잖아. 차 잠 깰까? 자, 몫은 다르잖아. 그럼 뭐 Q1, Q2 이런 좀 잡을까요? 그리고 나눠 떨어졌으니까 뒤에는 뭐 플러스 빵 붙여놓으면 되겠다. 그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수항 구하래. 이 두 식을 뭐 해봐? 너희들이 잘 비교해봐. 그때 3차라는 말 괜히 준 거 아닐 거다. 알았음? 얘를 뭐로 잡을까? 얘가 2차니까 Q2라고 잡지 말고 AX 플러스 B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위에는 Q1이라고 잡지 말고 역시 여기도 어떤 1차식의 꼴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때 뭘 어떻게 쓸래? 얘는 P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 P의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지. 왜? 여기서 최고차의 계수가 A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 쓰면 되고? 마이너스 AX 상수항은 모르니까 C라고 쓰자. 알았음? 아니면 원래는 여기서 AX 플러스 B를 쓰는 거야. 그리고 밑에 걸 쓸 때 뭐 하면 돼? 최고차의 계수 자리 바뀌었다. 부호 바뀌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X 플러스 C로 쓰면 되는 거야. 둘 중 하나를 AX 플러스 B로 쓰고 다른 하나를 그냥 CX 플러스 D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X 플러스 C로 쓰면 되겠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자. 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도 뭐 X에 마이너스 1 하나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X에 뭐 넣자? 2 넣고 마이너스 2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도 뭐 X에 2 넣고 마이너스 2 넣어도 되지 않을까? 연립해보면 답 나올 겁니다. 알았죠? 왜 자꾸 2 넣고를 두 군데 다 반복하고 있어? P2 모르고 P-2 모르고 P1 모르니까 걔네들은 두 번씩 써줘야지. 위에서도 밑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관계식을 가지고 A, B, C에 대한 연립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에 1 넣고 1 넣자. X에 2 넣고 X에 2 넣자. X에 마이너스 2 넣고 X에 마이너스 2 넣자. 거기서부터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딱히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끝. 여기까지. 꼭 수치 대입법을 써야 되느냐? 아니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위에 있는 식에서도 밑에 있는 식에서도 결국 이렇게 해도 되잖아. 뭐? px를 구해도 되잖아. 그럼 밑에 식에서도 뭐 할 수 있어? px를 구해도 되지 않아? 마이너스 붙이는 거 조심하고 그래서 둘이 동류항끼리 계속 비교해봐. 3창, 2창, 1창, 상수항 비교해보면은 식 4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3창은 필요 없지. 어차피 AA 맞추는 걸로 썼으니까. 그러면 2차항 계수끼리 계수 비교, 1차항끼리 계수 비교, 상수항끼리 계수 비교. 식 3개, 미지수 ABC 3개. 연립하면 ABC가 다 나옵니다. 알았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 170번 질문 사람들 이해했음? 그럼 아까 171번도 질문이었는데 얘랑 너무 똑같아서 이거는 생략할게요. 알았죠? 완전히 숫자만 다르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71번은 생략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쪽은 했고 3번, 4번까지는 했고 그 뒤에 거 몇 개를 할 건데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요. 자, 인수 정리해서 유형 23번 쪽을 지금 아직 자세하게 안 했거든. 여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러 갑시다. 유형 23번, 186번, 7번 쪽이고 자, 뭐 한번 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유형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라고 하고 3차식 fx가 있대. 그때 얘네처럼 f값이 함수값이 여러 개가 주어집니다. 그때요 너희들이 첫 번째 문제로 가자. 첫 번째 예시. 만약에 f1과 f2와 f3이 전부 다 0이라고 주어진다. 그러면 너희들은 fx의 식 바로 세울 수 있니? 어떻게 가면 돼? f1 0이죠. f2도 0이고 f3이 0이다. 그게 바로 뭐야? 인수정리죠. 그래서 뭐다? fx를 바로 x-1, 2, 3으로 잡으면 되겠음? 이해됐음?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F1과 F2와 F3이 똑같은데 1이라고 주어질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갈까? 요 문제죠. 지금 이 첫 번째 예시의 문제들, 자, 지금은 1학년이니까 이런 꼴로 고쳐주세요. 뭐? 는영 꼴로.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간다? F1 빼기 1이 0이다. 그 다음에 F2도 빼기 1이 0이다. F3도 빼기 1이 0이다. 알았음? 그러면은 역시 이번에도 1 넣었더니 2 넣었더니 3 넣었더니 0이 나오네. 그러면 인수정리. 바로 x-1, 2, 3을 인수로 각각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곱이 되는 거죠. 대신에 누가? 좌변의 생김새를 보면서 f 속에는 변수니까 x를 잡아주는 거야. 근데 fx만 좌변에 있는 게 아니지. 누가 같이 있어? 빼기 1, 빼기 1, 빼기 1. 그래서 여기다 뭐다? 빼기 1까지 가면 얘네들이 지금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기도 합니다. 자, 요번 세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봐요. F1과 F2와 F3이 똑같대. 근데 그게 뭔지는 안 줘. 그리고 F4를 줍니다. 뭐로? 8이라고 할까? 자, 풀어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 fx 찾아주세요. 알았죠? 2. 자, 갑니다. 바로 188번과 거의 똑같은 문제죠. 숫자는 달라도. 지금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F1, F2, F3 뭐 지금처럼 F-3, F0, F3이든 뭐든 좋아. 함수값 3개가 똑같다라고 할 때 0이나 1 또는 3, 7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대로 쓰면 돼. 다 좌변으로 넘겨서 빼기 7, 는 0, 빼기 7, 는 0, 빼기 7, 는 0. 알았죠? 근데 지금처럼 없어. 같은 거는 알아. 그때는 뭐 하냐면 너희가 K로 잡아줘.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야?
밑으로 갈까? F1 빼기 K는요. F2 빼기 K는요. F3 빼기 K는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역시 1, 2, 3 넣으면 0 되는 식을 찾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인수 정리를 가지고 x-1, x-2, x-3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fx만 있는 게 아니야. 좌변의 생김새 뭐가 같이 있어? 내가 잡은 미수 k, k가 빼기꼴로 같이 있죠. 그럼 이제 k를 찾아야 되지. 그 k를 찾는 용도로 f4 쓰시면 됩니다. f4, 8. 8 빼기 k가 4 넣었다. 3, 2, 1, 6. k는 2. 그래서 fx는 x-1, x-2, x-3의 곱에다가 플러스 2 하면 답인 거지. 알았죠? 요것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 F4는 8을 준 게 여기서는 F1이 0이라고 준 거야. 가지고 K 찾으러 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요게 요 형태로 끝이냐? 아니요. 또 갑니다. 한 6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따라오는 정도에 따라서 더 어려운 형태를 보여줄까 말까를 지금 고민 중인데, 자, 일단 가보자. 네 번째 형태는 뭐냐면 이젠 좀 달라. F1, F2, F3이 같지는 않아. 대신 어떻게 주어지냐면 F1은 1, F2는 2, F3은 3이라고 주어지는 거야. 자, 이번엔 같이 가볼까? 그래도 결국 는영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첫 번째 식은 F1 빼기 1이 0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두 번째는 F2 빼기 2는 0, F3 빼기 3은 0.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F 속에 들어간 걸 보니까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되는 식을 찾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또 인수정리에 의해서 뭐 하면 돼? x-1, x-2, x-3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대신에 좌변의 생김새를 보면서. 이번에는 어때? F 속의 건 무조건 변수 x로 갈 거야. 근데 빼기 뒤가 여태까지 줬던 문제 3개랑 다른 건 뭐야? 쟤도 같이 바뀌지. 뭐 따라 바뀌어? 얘랑 똑같은 값으로 바뀌니까 빼기 뒤에 뭐다? x라고 적으면 되겠죠. 알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를 줄 건데 이번에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 그냥 3차식 px라고 해볼게요. 요 f랑 헷갈릴 것 같아서 p로 바꿨다. 3차식 px에 대하여 뭘 만족하냐면 자 이번엔 너희들이 풀어봐. f1은 1 f래 p p2는 4 p3은 6 p4는 16. 자 여기를 좀 자를까? p4는 16. 그걸 만족하는 3차식 px를 지금 찾아보세요. 아직 최종 형태는 아닙니다. 한 2가지 형태가 더 남아있는데 풀어보세요. px 구하기. 자 가자. 요번에는 살짝 페이크 졌습니다. 자 3차식이니까 세 녀석은 인수를 찾는 데 쓸 거야. 근데 한 녀석은 왜 주어졌을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는 용도로 쓸 거야. 얘처럼 K가 내 맘대로 쓰는 K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걔를 구하는 용도로도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최고차의 개수에 대해서 말 안 했으면 최고차의 그 개수를 구하는 재료가 하나가 있을 거야. 그때 어떻게 세 개를 가지고 인수정리를 쓰며 어떤 하나를 가지고 개수를 찾아가냐면 규칙이 똑같은 녀석 세 개를 찾아야 돼. 대부분의 학교 시험은 사실 앞에 세 개가 보통 만들어져 있어. P3은 9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통 P4가 예를 들어서 뭐 1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주어져 있겠지. 얘네들은 똑같은 규칙 가잖아. 뭐 F 또는 P 안에 들어가는 놈의 제곱이라는 규칙. 그래서 그 규칙성을 따라가는 세 개랑 아닌 녀석 하나를 찾아가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우리는 내가 밑줄 친 세 개. 요 녀석만 가지고 P1 빼기 1은 0, P2 빼기 4는 0, P4 빼기 16은 0. 그리고 나서 1, 2, 4가 들어가면 빵빵빵 나오네. 그래서 뭐다? 인수 정리를 쓰면 최고차의 개수. x-1, x-2, x-4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로 붙여놓고 그리고 일단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어때?
F 또는 P만 있는 게 아니라 빼기 뭔가가 있지. 그때 그 뒤에 있는 녀석은 뭐다? 얘의 제곱, P 속에 있는 놈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구? P3을 가지고 A는 찾아가면 되겠죠? 요거는 생각할게요. 지금 내가 6 막 준 거라서 A가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 알았죠? 얘 가지고 대입해서 A를 찾습니다. 까지만 하시면 될 겁니다. 알았죠? A가 0 나오면 망하는 건데 아니겠지. 어쨌든 됐죠? 끝. 여기까지가 이제 인수정리에 대한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책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지우려고 하는데 다 썼나?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썼나? 다 썼어? 여기까지 다 썼어? 쓸 시간 필기 시간 더 필요 없죠? 지운다. 자, 항등식에서 지금 마플 시너지에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자, 뒷단원을 무시하고 보면 이번 단원만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 중에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녀석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요 녀석의 더 업그레이드 버전은 오늘 숙제로 나갈 거라서 지금 수업 중에는 설명 안 할게요. 이 유형 말고 아예 새로운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다항식 fx를 구하기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시 문제 바로 갈게요. 자, 뭐냐면 여기 있다. 여기에는 한 줄, 두 줄 정도 비워놓고 첫 번째 이거부터 갈까? fx제곱는 x제곱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x제곱을 만족시킨다.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그때 다항식 fx를 가지고 보통의 질문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즉 f1을 구하라. 이렇게 바꿀 거야. 근데 나는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필요하다. 그래서 fx를 구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출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화면 잠깐만 끌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x 플러스 7 곱하기 f의 2x 8x 곱하기 fx 플러스 1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역시 이번에도 물어보는 거는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즉 f3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를 구한다 라는 문제라고 해석을 했다 치고 이걸 질문을 할게요. 오케이? 자, 이런 문제야. 여기 책에는 비슷한 문제가 한 개, 두 개 있나? 있네. 205번, 206번입니다. 약간 205번이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206번이 얘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205번은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한데 206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됐어요. 자, 요 녀석을 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 이게 단계 설명이거든. 1단계 이거부터 하고 2단계 이거 하세요. 근데 자, 206번과 내가 준 문제의 차이점이 뭔지부터 생각해봐. 식이 달라요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식은 당연히 다르고요. 자, 206번 문제와 저 왼쪽 문제 뭐가 달라? 한 두 가지가 다르죠. 206번에서 뭐가 달라라고 하면 좀 문제가 완전 다른데요 싶으면 가의 식과 내가 주어져 있는 식 나는 무시하세요. 알았죠? 나는 마지막에 구하세요라는 거에 대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제공하는 조건 하나가 없어서 지금으로 치면 최고차의 개수 1 때문에 사실은 나온 거라서 나는 보지 말고 즉 최고차의 개수 1은 보지 말고 그거 말고 뭐가 달라? 못 찾겠어?
다시 말합니다. 206번에 나온 문제, 화면 잠깐만 다시 킬까? 206번에 나온 문제와 지금 내가 왼쪽에서 놓은 저 문제의 차이. 뭐가 달라요? 라고, 안 보인다.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은, 자, 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긴 없습니다. 근데 나의 조건은 무슨 정도다? 최고차의 개수를 구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6번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를 말 안 했지. 근데 난 최고차의 개수를 줬고, 근데 그 녀석을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나라서 나 다른 거 말고, 최고차의 개수 다른 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뭐가 달라? 성미 찾았어? 잘 모르겠어? 나경이 못 찾겠어? 다시 뭐? 그렇지. 차수를 얘기를 했죠. 맞죠? 206번은 3차라고 했고 나는 그냥 다항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205번과 이 문제는 어때? 거의 똑같죠? 맞죠? 최고차항에서 1이라는 걸 주고 안 주고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최고차항이 몇 차식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다 안 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206번이 내가 쉽다라고 한 이유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차수를 이미 준 거야. 안 주면은 차수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둘 다 차수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처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볼게. 차수 어떻게 찾을래?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문제를 보고 있는 거다. 너네는 지금.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fx의 차수를 n차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때 좌변을 잘 생각을 해봐. 뭐 수학 하 배운 사람들 합성이라고 봐도 되고 fx, x자리에 x제곱이 들어갔지. 맞지? 좌변은 몇 차야? 2차식을 n승하는 거잖아. n차식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잖아. 몇 차야? 2n차인 거 알겠어? 지수끼리 곱하는 거. 오케이? 성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시현이도 알겠어? 왜 2n차인지 알겠어? 대답이 좀 애매한데. 다은이 알겠어? 네. 자, 우변을 갑시다. 우변은 몇 차예요? n차식과 2차식을 곱해놨지. 몇 차야? 맞아요. 우준이 뭐? n 플러스 2차. 물론 선생님 얘가 최고차일 수도 있잖아요. 맞지? 근데 이게 최고차면 말이 안 되는 게 좌변 짝수니까. 그래서 홀수는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오케이? 원래는 그것까지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2n과 n 플러스 2차가 똑같으면 되잖아. 왜? 이 식 자체가 성립한다. 다른 말로 항등식이거든.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양변의 차수부터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당연히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2n과 n 플러스 2가 같다. 그러면 n은 2가 되잖아. 맞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 2단계로 넘어가는 두 번째 풀이, 실제 시중에 파는 문제집은 거의 대부분이 개수비교법을 이용을 하라고 해. 그래서 요 두 번째 풀이 중에 두 번째 방지, 개수비교법 이용하는 건데 쓰지 마. 뭐냐면 fx가 2차식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최고차의 개수 언급 안 했으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는 거야. 그래서 좌변에 있는 fx제곱을 구해요. 뭐예요? ax의 4승, bx의 제곱, c로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뭐예요? fx 플러스 1을 일단 구해요. 뭐 하면 돼? a의 또 x 플러스 1의 제곱, b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c. 거기다가 x제곱을 곱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x제곱을 곱하는 거야.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일단은 어차피 이렇게 안 풀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어? 마이너스 x 3승도 있고 마이너스 x제곱도 있어요. 뭐예요? 전개를 합니다. 그러나서 동류항끼리 개수가 똑같다. 4창 똑같다. 3창 없으니까 0이 뭐다? 2창 B가 뭐다? 1창 없으니까 0이 뭐다? 상수항 C가 뭐다? 풀어주시면 답 나와요. 오케이? 근데 최고차는 이미 맞을 거라서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식 4개, 미수 3개 이미 남아돌 거야. 알았음? 그렇게 푸는 풀이가 하나가 있다. 시중에 파는 문제집은 그래서 대부분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으라고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실제 모의고사 문제들은요. 참고로 요 두 문제 다 평가원 기출이거든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만 나오는 문제들은 개수비교법 같은 노가다성 문제는 잘 안 줍니다.
그러면 뭘 많이 주느냐? 이걸 잘 기억해놔. 바로 인수 정리를 써서 푸세요를 더 많이 줄 겁니다. 인수 정리가 뭐야? F1이 0이면 x-1을 인수로 갖는다. F3이 0이면 x-3을 인수로 갖는다. 알았죠? 이런 거. 그럼 인수 정리 어떻게 쓰라고요? 간다이. 주어져 있는 식에 x에 뭐 넣고 싶게 생겼어? 다 하나. 아무거나 하나. 진짜 아무거나 뭐 100 넣지 말고요. 뭔가 넣으면 마이너스 1도 좋은데 그 전에. 아예 말고요. 0이요, 0. 왜? 우변이 0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F0이 0인 걸 찾은 거야. 그러면은 0 되는 거 하나를 찾았으니까 그 F0을 이용하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왜? 좌변은 F1이지만 우변에 얘가 0 나와주잖아. 그러면 뒤에 거 마이너스 1 넣어봐. 플러스 1 빼기 1 또 0이야. 와, 2차식인데 인수 2개 찾았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F값 하나만 찾으면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F1, F0은 우변에서 만들어봤으니까 좌변도 만들어봤고 F1을 좌변에서 한 번 더 만들어봐. 뭐 할 수 있어? X에 1 넣으면 되지. 그러면 좌변 또 F1이지. 근데 그건 0이 될 예정. 우변은 뭐야? F2 빼기 1 빼기 1. 근데 얘가 0이네. F2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fx의 식을 구할 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x와 x-1을 인수로 가졌고 2 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개수는 1인 거를 찾은 거야.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의 모범 답안입니다. 참고로 205번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206번도 인수 정리로 풀어요. 생김새체랑 거의 똑같거든. 아무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 요 유형 자체도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예풀이도 잘 기억해놓고 우준이는 아마 처음에 너가 좀 진행되고 와서 나랑 수업해서 이걸 못 봤겠지만 아마 승현이랑 나경이는 괜찮아요. 이번 방학 때 배웠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프리미터 때 배웠을 겁니다. 한번 내가 던져줬었어요. 그 반에서도. 알았죠? 까먹었겠지만. 잘 기억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갑니다. 이번에도 차수를 몰라. 그럼 뭐부터 찾자? 차수부터 찾자. 기본이다. 알았지? 근데 차수를 찾고 싶어. 자, 필기시간 좀 이따 줄게요. 차수를 찾고 싶어. 그래서 나는 아까처럼 한 거 이건 쓰지 마. 지금 쓰는 사람들은 쓰지 마. fx를 n차라고 가정을 해봐.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아니 뭐 이것도 쓸까? 어쨌든 좌변은 몇 차임? 1차와 n차식을 곱했으니까 n 플러스 1차죠. 우변은 뭐임? 1차와 n차를 곱했으니까 이미 n 플러스 1차인데요. 그럼 둘이 같다라고 하면 해서 n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똑같지. 그럼 차수를 이걸로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차수를 찾는 두 번째 풀이로 갑니다. 차수를 어떻게 두 번째 방식으로 찾느냐? fx를 뭐다? ax n승. 지금 최고차는 줬지. 1x의 n승으로 줍니다. 점점점. 이하 과정은 생략. 이하 과정이래. 이하 더 낮은 차수는 생략. 왜? 어차피 최고차가 차수를 결정하니까. 그러면 좌변을 쓰는 거야. 좌변은 어떻게 되는데요? x 플러스 7에다가 자 x 대신에 2x가 들어갔으니 2x의 전체 n승 얘가 최고차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개하게 되면 뭐 나와요? 2의 n승 x의 n 플러스 1승으로 시작하겠지. 우변은요? 8x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야. 얘로 시작한 어떤 식을 곱했겠지. 전개를 해봅시다. 뭐 나와요? 8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차수는 이미 똑같은 거야. 대신에 개수끼리 비교하면은 n3 나오잖아. 그래서 fx는 3차가 되는 거고
지금은 내가 인수 정리로 풀겠지만 개수 비교법을 써야 되는 문제는 그래서 너희들이 ax 3승 1을 줬지.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서 양면에 대입해서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 모범 답안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단계를 다르게 풀어보자. x에 뭐 넣고 싶게 생겼어? 뭐든 좋습니다. 아무거나 넣는데 진짜 아무거나 넣지 말고 x에 마이너스 7과 0을 넣어보는 거야. 왠지 알겠음? 마이너스 7을 넣으면 좌변이 빵이잖아. 그래서 우변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인수정리 쓰려고 하면 되고 x에 0을 넣는 경우도 우변이 0이 되어주잖아. 맞죠? 그래서 좌변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인수정리가 되거든. 좌변 모임 0 넣어주면 7, 7은 필요 없고 F빵. 어차피 0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우변도 마이너스 7 넣어주면 마이너스 56 아무 의미 없고요. F 마이너스 6이 0인 거야. 자, 그럼 인수 일단 두 개 찾았지. x 플러스 6과 x. 근데 이번에는 3차야. 인수 정리 하나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넣어보자. 어떻게 넣어?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앞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f 앞에 곱해져 있는 거를 0으로는 만들어 봤으니 0이 되는 또 다른 걸 써보자. 뭐? 좌변에서 f0을 만들어 봤으니까 우변에도 f0을 만들어 보는 거야. x에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변은 f0이 나오면서 0이 된 거죠. 그럼 좌변은 앞에 개수 플러스 6은 의미 없고 f-2가 0입니다가 나와서 인수정리 쓰면 끝. 그럼 애들이 이런 질문도 해. 선생님, 나는 이걸 봐서 우변에서 f-6을 만들어 봤으니 좌변에서도 f-6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근데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좌변이 f-6이 됐고 걔가 0이 된 걸 이용하면 우변이 뭐네? 또 f-2죠. 결국 같은 결과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fx를 완성하면 됩니다. x, x 플러스 2, x 플러스 6. 그럼 이제 206번 푸는데 좀 도움 되겠나? 205번 6번에다가 요거 잘 두 문제 풀이까지 잘 좀 써놔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일단 끝인데, 자, 인수분해 파트는 우리 제일 처음에 나왔던 다항식의 연산처럼 내가 딱히 자세한 설명 없이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숙제를 좀 낼 겁니다. 알았죠? 공식 이용하는 형태라던가 좀 기본적인 형태까지는 숙제로 나가서 오늘 인수분해 설명은 안 했지만 숙제는 조금 나가고 다음 시간에 그 숙제풀이 하면서 인수분해 파트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뭐 시간이 남으면은 복수수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인수분해까지는 안 하고 뭐 급하게 안 나갈게요. 너네가 이런 유형들 하나하나 배우는 게 우선이니까. 자, 어쨌든 요거 필기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했고요. 숙제는 좀 더 카톡으로 보내줄게요.